배우는데요. 여러분들 2학년 때 랜덤 프로세스 잘 안 배웠죠? 확률에서 아마 랜덤 프로세스 앞까지만 배우고 그 랜덤 프로세스 조금 나가시는 교수님도 있고 거기까지 못 나가시는 교수님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강의하신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니까 거기까지 뭐 쭉쭉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 앞에서 끝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뭐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랜덤 베리어블이 뭐지? 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지? 확률에서는 무엇이 중요했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다음에 덴시티 펑션은 어떤 덴시티 펑션이 있지? 덴시티 펑션에 그 소개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버널리, 바이노미알, 유니폼, 그다음에 가우시안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CDF와 PDF의 정의가 뭐고, PDF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모멘트가 무엇인지, 평균이라든지 분산값은 무엇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의 이니퀄리티, 마르코프 이니퀄리티, 체비셰프 이니퀄리티, 그렇죠? 그 다음에 체비셰프 이니퀄리티, 거기까지 있죠. 그 로우 라지 넘버스 그 정도 했었죠. 그래서 그 샘플 민이라는 거하고 스태티스티컬 민이라고 하고 구분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끝나고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때는 통계적 평균값이 제가 말한 샘플 민으로 배웠다. 그러니까 스태티스티컬이라는 말이 통계적이라는 뜻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영어책을 다 찾아봐도 다 스태티스티컬 민이 우리가 말하는 확률적 평균값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스태티스티컬 민을 우리 수학적으로 구한 평균값이다 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샘플 민은 그게 아니라 실제 얻은 그 샘플 값에 의해서 평균값을 구합니다. 한다라고 그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아마 처음 들을 말일 수도 있는데 엠피리컬 민이다 라고 그랬죠. 엠피리컬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다. 자, 이제 랜덤 프로세스는 그럼 무엇이냐? 랜덤 베리어블과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랜덤 프로세스는 랜덤 베리어블보다 한 단계 높은 개념이에요. 첫째, 랜덤 프로세스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랜덤 프로세스는 랜덤 시그널이다 라고 말하면 돼요. 랜덤 프로세스가 뭐지? 답을 해야 된다면 랜덤 프로세스는 랜덤 시그널을 랜덤 프로세스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랜덤 프로세스와 랜덤 베리어블의 관계가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랜덤 베리어블과 랜덤 프로세스가 랜덤 베리어블은 랜덤 프로세스로부터 정의가 내려져요. 일단 그렇게 시작해 봅시다. 랜덤 베리어블, 우리가 이제까지 랜덤 베리어블이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뭐라고 답해야 되냐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아웃컴으로 이루어진 모든 아웃컴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샘플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그 샘플 스페이스의 각각의 아웃컴을 리얼 밸류로 매핑하는 것. 그래서 X 오브 오메가라고 했단 말이죠. 오메가가 무엇이냐면 아웃컴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했었을 때, 그렇죠? X 오브 오메가가 바로 그 랜덤 베리어블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은 헤드, 테일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리얼 밸류 값으로 매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랜덤 베리어블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정의이고, 이제 랜덤 프로세스로부터 또 랜덤 베리어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금방 했던 이렇게 아웃컴의 리얼 밸류의 매핑이다라는 그런 말 말고, 랜덤 프로세스 그렇게 답을 했으면 얘가 한 단계 좀 더 깊이 들어가지고 그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랜덤 프로세스로부터 랜덤 베리어블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라고 나는 또 더 깊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랜덤 프로세스에서 랜덤 베리어블의 관계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랜덤 프로세스는 그러면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랜덤 시그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그널이 뭐냐고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시그널이 무엇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신호, 수신호도 신호라고 하고 여러 가지 신호가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다루는 시그널은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말해요. 그렇죠?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말을 하고 일렉트리컬 시그널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일렉트리컬 시그널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a function of time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거나 또는 주파수의 함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 시그널은 존재가 있는데 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거나 또는 주파수의 함수로 그 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함수인데 그럼 y축은 무엇이냐면 볼티지가 됐든 커런트가 됐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단위의 값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볼티지나 커런트가 똑같은 거죠. 저항의 값에 의해서 저항으로 스케일링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y축은 그러한 값이 될 거고 시간에 따라서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소리가 여기 마이크가 뭐냐면 트랜스듀서라고 했어요. 그렇죠? 트랜스듀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입으로 하는 이런 피지컬한 이러한 신호를 정기적 신호로 변화시키는 거가 이 마이크의 역할이에요. 그걸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거죠. 변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의 여기를 떼가지고 신호를 이렇게 해서 오실로스코프로 보면은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는 시그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볼티지에 따라서 이게 변화되는. 또한 이거를 오실로스코프가 아니라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보면 주파수 내역별로 신호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주파수 영역으로 보는데 내가 이야기를 지금 할 때마다 이 시그널은 랜덤하게 변화될 거예요. 랜덤하게 변화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을 하는 거나 아니면 이따가 3시 반에 또 수업이 있는데 강의가 있는데 3시 반에 강의를 한 거하고 파형을 비교를 해보면 그때 파형이 주파수적으로 비슷할 수 있지만 지금의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 다른 파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음 주에 또 내가 말을 하면 그 신호도 지금하고 좀 다른 신호가 나올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이크로 대고 말을 하는 모든 신호를 다 그림을 그려봤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하루 동안 말을 하는데 전화기로 대고 말을 하는 그게 이제 마이크로 여기 다 이 스피커가 아니라 마이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화기에 정기적 신호로 변환돼가지고 전화기 안에서 스마트폰 폰 안에서 정기적 신호로 변환된 것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걔네들이 변화돼가지고 막 올 거예요. 이렇게 생성된다 이거죠. 그거를 매번 통화할 때마다 한 1분 정도의 통화를 한다고 합시다. 1분 정도 통화를 할 때마다 형성된 이 시그널들을 이제까지 전화한 모든 시그널들을 다 저장해냈다고 해봅시다. 각자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똑같은 시그널이 나올 확률은 되게 적을 거예요. 매우 적고 다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파형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해가지고 만들어진 지금의 이 시그널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냐면 샘플 시그널.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서 하나의 샘플된 시그널 또는 그거를 function of time이라고 시그널을 그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거냐면 샘플 펑션이다라고 말해보자라는 거예요. 샘플 펑션이라고. 자, 샘플 펑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샘플 시그널보다 샘플 펑션이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한 거는 one of sample functions예요. 여러 가지 샘플 펑션 중에 하나의 시그널, 하나의 그 샘플을 내가 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오늘 말을 한 거는 인생에 있어서 평생 동안 말한 것 중에서 오늘 하나의 샘플인 거죠. 그렇죠? 샘플 펑션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것들.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어쩌면 무한 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 해왔던 모든 타협들. 그러니까 인간이 말한 이 정기적 신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거를 뭐라고 말하는 거면 인간이 형성한 랜덤 시그널이다 라고 말하자라는 거죠.
그 모든 걸 다 총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알죠? 그만 랜덤 시그널이라고 말했는데 랜덤 시그널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랜덤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그죠? 랜덤 프로세스가 뭐냐라고 말을 하면 한마디로 말을 하다 그러면은 랜덤 시그널이다라고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랜덤 시그널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샘플 펑션들의 총체 다 합친 거. 걔네들을 모두 합친다는 게 플러스 한 거가 아니라 예 해가지고 이 전체를 랜덤 프로세스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또 example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들이 다 좀 전화기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전화기 안에서는 노이즈가 발생해요.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는 전자기기는 없어요. 그 노이즈를 알아내려고 되게 노력을 해왔지만 알아내지를 못한 거죠. 그렇죠? 알아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노이즈에 대해서 디터미니스틱하게 얘를 알아내면 알아낸 거예요. 이 시간에는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으면 그 디터미니스틱한 거죠. 시간 t에 대해서. 그런데 디터미니스틱하지 않고 알아낸 거가 랜덤한 성격이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화기에는 모두 다 랜덤한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잡음이. 그 잡음이 전화기를 안 들리기도 하고 통화가 안 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거의 주범이 바로 노이즈예요. 그 노이즈보다 더 약한 신호가 들어오면은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이즈는 모두 다 알고 있으면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서 그만큼 빼주면 되는데 알지 못하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전화기에 따라 모두 그 노이즈 시그널이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내 전화기에서 나오는 노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N1T예요. 그 노이즈를. 노이즈 N자 써가지고 1번 N1T 시간에 합쳐 T로 시간에 따라서 전화기를 또 꺼내가지고 내가 측정하고 싶을 때도 또 측정을 해요. N2T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전화기 쓰는 사람들을 노이즈 신호를 다 그려봤어요. T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그려봤냐면 다 똑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자 모두 잽시다 하고 땡 하면 그때부터 노이즈 시그널들을 재는 거야. 그리고 제출해 지금 한 10초 있다가 10초 동안의 노이즈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딱 맞춘 거야. 0부터 10초까지 모두가 만들어낸 노이즈 시그널. 그러면 내가 준 노이즈 시그널은 무한계라고 말할 정도의 그 많은 노이즈 시그널에 나는 하나의 샘플 펑션인 거죠. 나의 노이즈 시그널. 그렇죠? 각자 낸 것도 전체 총체 중에 하나의 샘플 펑션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총체를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가 바로 랜덤 프로세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를 아까 랜덤 프로세스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라고 그랬냐면 랜덤 시그널이다 라고 말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한마디 더 하는 거야. 뭐라고 했냐면 앙상블 오브 샘플 펑션이라고 말해요. 앙상블은 무엇이냐면 총체를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 오케스트라에서도 앙상블 뭐 있잖아요. 앙상블이 모두 다 이렇게 해서 연주하는 거를 앙상블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앙상블 영어로 하면 있어 쓸 텐데 엔셈블이라고 영어는 그런 이제 불어로 나왔으니까 앙상블이라고 표현하는데 앙상블 오브 샘플 펑션스 샘플 펑션들의 총체 걔네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거를 랜덤 프로세스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는 뭐라고 하냐? 프로세스 대신에 랜덤 시그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거죠. 앙상블 오브 샘플 펑션스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거죠. 이그샘플 하나 보면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노이즈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얘를
노이즈 제너레이터 1번, 노이즈 제너레이터 2번 해가지고 노이즈 제너레이터 n번째. n은 무수히 큰, 아주 큰 값의 n개가 있는데 이 노이즈 제너레이터에서 노이즈 시그널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한다 라는 거죠. 그죠? 이거를 각각의 그림을 그려봤더니 막 이런 노이즈가 발생했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발생했더라. 그렇죠? 그러면 저 노이즈 제너레이터 각각 하나씩 발생한 저 시그널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샘플 펑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노이즈 제너레이터 1에서 발생한 것은 하나의 샘플 펑션. 랜덤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하나의 샘플 펑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샘플 펑션과 랜덤 프로세스의 그 뜻을 알겠죠? 그리고 왜 앙상블하고 샘플 펑션스를 왜 랜덤 프로세스라고 말하는지도 알겠죠? 그렇죠? 샘플 펑션들을 걔네들을 총체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랜덤 프로세스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뭘 배우냐면 그 3학년 1학기니까 신호화 시스템 배우죠. 그렇죠? 그거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프로세싱을 배우는 거예요. 시그널 프로세스니까 신호 처리 기법을 배우는 거예요. 신호 표현법, 신호 처리 기법 그런 걸 배워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통신으로 시작해가지고 또 신호화 그 시스템의 그 업된 4학년 과목에 보면 무엇을 배우냐면 랜덤 시그널 프로세싱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디터미니스틱하지 않고 랜덤한 시그널을 어떻게 프로세싱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실제 다뤄야 될 신호들은 다 랜덤한 시그널이에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은 정보가 없어요. 그 안에는 정보가 들어있지 않아요. 다 랜덤한 시그널이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 정보라는 이야기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그건 나중에 내 수업을 들으면 이야기를 해주겠고요. 지금 4학년 1학기 정보이론 과목에서 그 과목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뭐라고 말을 하고 싶냐면 x t인데 책에서처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게요. 노테이션을 뭘 썼냐면 오메가를 썼으니까 t 어떠한 샘플 펑션 오메가 1이라고 할게요. 얘는 시간의 함수인데 어떤 샘플 펑션 두 번째 샘플 펑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2라고 쓴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죠. x1t, x2t, xnt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책에서는 그렇게 오메가로 이제 구별을 해놨어요. 샘플 펑션이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n개의 샘플 펑션의 총체를 랜덤 프로세스라고 말을 하고 얘를 이 총체를 합쳐가지고 노테이션을 캐피탈 X 오브 T다라고 표시하겠다라는 거죠. 랜덤 베리어블이 라지 X를 쓰는 것처럼 그렇죠? 스몰 x가 랜덤 베리어블에 있는 하나의 랜덤 밸류를 나타내는 것처럼 알죠? 랜덤 프로세스도 하나의 샘플 펑션을 소문자로 써서 나타내겠다. 하지만 가로 열고 t가 있는 거죠. 시간의 함수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시점 t1이라고 해봅시다. 어떤 시점 t1의 시간에 있어서의 노이즈 제너레이터가 발생한 값들이 있어요. 들리죠? 값들이 있어요. 오늘 노이즈 제너레이터를 각자 전화기에서 꺼내서 하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 또 그려봐요. 내일 또 똑같은 시간에 시작해가지고 그려봐요. 그러면 두 개가 같을 것이냐? 절대 같지 않아요. 절대 같지 않아요. 두 개가 절대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노이즈라는 거는
우리가 있는 그 전화기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는 어떤 영향을 받냐면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온도가 높으면 얘가 노이즈가 크게 나오고요. 온도가 또 아주 낮으면 얘가 또 크게 나오기도 하고 대부분 온도에 비례해서 크기가 노이즈가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이즈를 뭐라고도 말을 하냐면 어떤 책에서 thermal noise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열 자극이다라고 말을 해요. 열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중요한 거는 오늘 쟀거나 내일 쟀거나 얘가 형태가 다르지만 그러지 않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잰 것들을 내가 샘플 펑션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내가 보는 랜덤 프로세스 이렇게 정의해야지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평생 모든 사람들이 오늘이 5월 29일이니까 5월 29일 10시에서 10초 동안 측정한 값들만 하고 걔네를 랜덤 프로세스 큰 X 그 다음에 내일 5월 30일 날 10시부터 10초 동안 잰 랜덤 프로세스의 또 다른 랜덤 프로세스 걔는 날짜가 들어가 있는 다른 랜덤 프로세스인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아니면은 내가 정의하기를 나는 날짜 필요 없이 어느 시간부터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어느 시간부터 10초 동안 잰 거. 그거를 나의 랜덤 프로세스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 T1에서 측정한 이 값들, 저기 값들을 한번 보세요. 이 값들을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뭐라고 표시해야지 적당할 거냐면 xt1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죠. t1에서의 랜덤 프로세스의 값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xt1도 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샘플 펑션의 그 수, 우리가 생각하는 샘플 펑션은 무한계의 샘플 펑션을 생각하는 거가 맞아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마치 확률이 주사율 전체의 6분의 1이라고 말하는 거가 무한대의 횟수를 통해서 1이라고 확률이 6분의 1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도 샘플 펑션은 무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다라는 거죠. 정의를. 그렇다면 시간 t1에 있어서 샘플 펑션이 갖는 모든 값들을 모아놓은 것. 모아놓은 것이 바로 large capital XT1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XT1이 무한대로 있는데 이 값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값들은 어떤 값을 가질 거냐면 첫 번째 페이지로 T1과 T2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가 T2예요. 이 정도의 타임 거리가 델타라고 해봅시다. 시간적인 T2-T1이 델타인 거죠. T2-T1이 델타죠. 그래서 T2였을 때의 그 랜덤 프로세스는 X2라고 하고 T1였을 때의 랜덤 프로세스는 X1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X 한 T10 정도라고 말을 해봅시다. 여기가 XT10이에요. T 시간 T10.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다 또 그림을 그려봐요. 이거는 T12. 그래서 어떻게 내가 했냐면 여기가 델타만큼 떨어지도록. 시작점은 다르지만 인터벌은 같도록. 그렇죠? 그래서 XT1 값은 어떤 하나의 집합이 될 텐데 X1 T1, X2 T2, XN TN 이런 값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런 값들로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large X를 쓴 것은 그렇죠? 이렇게 쓴 값을 내가 X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죠? 또 시간 T2일 때 를 X2라고 놓겠고요. 그죠?
T1과 T2의 인터벌을 델타라고 하면 델타를 무수히 작게 하면 그 무한계의 또 XTN을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XTI TI 다 잘못 썼네. 랜덤 베리어블은 이거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은 랜덤 프로세스에서 어느 특정한 시간에서의 값들, 걔네들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랜덤 베리어블을 랜덤 프로세스에서 뭐라고 정의하는지 한번 말해보시죠. 라고 한다면 샘플 펑션들이 총체가 랜덤 프로세스인데 어느 특정한 시간에서의 랜덤 프로세스의 값들의 모음거, 걔네들은 랜덤 베리어블이다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T1 어느 시점에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단 말이죠. 걔네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PDF를 구할 수가 있어요. CDF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T1에서의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도, 예를 들어 주사위를 계속 던지는 일을 해요. 계속 던져요. 계속 던지면 뭐 1, 2, 3, 4, 5, 6 중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나오는 값을 그대로 리얼 밸류로 매핑을 해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을 형성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나온 거가 1, 그 다음 나온 거가 뭐 5, 그 다음이 뭐 3, 그리고 계속 나올 거예요. 내가 던지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시간에 따라서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주사위를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주사위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시간에 따라서 내가 던지는 행위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랜덤 프로세스의 하나의 샘플 펑션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밀히 랜덤 프로세스와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사위를 나 혼자 이렇게 여러 번 계속 던지는 행위를 나의 분신이 하나 더 있어서 계속 던지고 있어. 또 하나는 분신이 있어서 던지고 있어. 그러한 무수한 내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은 내가 첫 번째 던졌을 때 나오는 주사위의 눈 값들의 총체 값을 내가 나의 랜덤 베리어블을 보는데 걔네들은 1, 2, 3, 4, 5, 6 중에 하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조금 전에 노이즈 제너레이터에서도 시간 T1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값들의 총체, 노이즈 값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XT1은 그 나온 값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가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들이 바로 샘플 스페이스의 정의처럼 랜덤 베리어블의 그 영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주사위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샘플 펑션으로 측정한 그 평균값, 얼마가 될까? 그 평균값이 나오는 거에 대한 평균값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샘플 펑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아까 수많은 분신들이 주사위를 던지고 있는데 그걸 무한대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던진 주사위의 눈의 평균값은 무엇의 평균값이냐면 샘플 펑션의 평균값입니다. 하나의 샘플 펑션의 평균값이다라는 거죠. 그러겠죠.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값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분신이 던진 것들의 평균은 무엇이냐면 x2 of t, 두 번째의 샘플 펑션에 대한 타임 에버리지를 취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걔는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이 아니라는 거죠.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는 시간 t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나온 랜덤 값들의 평균값, 그러니까 여러 분신 중에서 두 번째 나온 것의 평균값을 측정하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나온 값은 첫 번째 나온 거하고 디스트리뷰션이 같느냐? 같아요. 값은 달라도 둘 다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수백만 명이 똑같이 주사위를 하나 던지고 시간을 똑같이 맞춰서 생각하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다 일괄로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첫 번째 나온 값들을 쭉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한대의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값들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우리는 그걸 해보지 않아도 뭐라고 할 거냐면 확률적 그런 생각으로 1, 2, 3, 4, 5, 6이 동등하게 첫 번째 던져도 분포되어 있을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도 1, 2, 3, 4, 5, 6으로 분포되어 있을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각각의 확률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라고 말을 하는 거가 확률적으로 맞다라고 답을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페어한 다이라고 페어한 주사위라고 한다면 알겠죠? 랜덤 프로세스는 그러한 개념인데 금방 주사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샘플 펑션, 한 사람이 던진 거의 평균값이나 어느 특정한 시간에 어느 특정한 시간에 그 측정한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값이랑 같을 거예요. 같겠죠? 그죠? 같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x1, x2, xi는 서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는 어떠한 똑같은 이러한 값을 갖는다. 모든 i에 대해서.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i를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주사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이즈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노이즈의 그림이 그 전 페이지에 있는데 노이즈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T1 때 노이즈 값을 다 똑같이 시작을 한다는 거죠. T1일 때 노이즈 값들을 샘플을 쭉 모아는 거가 X of T1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나는 large X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로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거 하기 전에 주사위 가지고 한마디만 더 해볼게요. 주사위를 X1일 때 첫 번째 던진 거에 주사위의 눈 하고 두 번째 던졌을 때의 주사위의 눈 서로 상관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샘플 펑션과 샘플 펑션.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3이 나왔으면 3이 홀수가 나왔네? 다음은 짝수가 나오는 확률이 더 크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3이 나왔어도 그 다음 거는 1, 2, 3, 4, 5, 6 중에서 하나가 6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매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3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6분의 1로 나올 거예요. 6분의 1로. 그런데 그러니까 둘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T1일 때와 T2일 때 X1과 X2는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금방 주사위의 경우는. 그런데 노이즈의 경우로 이제 돌아가보자. 노이즈의 경우에. 노이즈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었어요. 아까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 continuous time 시그널이에요. 얘를 T1이었을 때 값하고 T1이었을 때 쭉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T2였을 때의 그림, 시간이 T2만큼 지나갔을 때의 그림, T2였을 때 X2 하고 있는데 얘 거리를 상당히 좀 떨어뜨려 놓으셔. T2. 그러니까 델타, 시간의 그 인터벌을 델타만큼 떨어뜨려가지고 X2를 만들어내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상관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보는 거죠. 다음에 델타를 조금 더 죽였어요. 델타를 확 당겨가지고 T2를 아까부터 한 100분의 1로 죽였어요. 그리고 T1과 T2가 가까워. 그러면 첫 번째 샘플 펑션에서 나온 XT1과 첫 번째 샘플 펑션에서 나온
x1의 t2와 그 두 값이 나올 거란 말이죠. 각각 두 값이 있을 거예요. 모든 샘플 펑션에 대해서. 그 둘 간의 상관성은 높아졌을까요? 아니면 아까보다 멀어졌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컨티뉴어스 타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린 그림에 의하면 이게 했다고 해서 어디를 튀는 게 아니라 다 부드럽게 가고 있잖아요. 부드럽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T1과 T2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관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성이 두 값이 비슷비슷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두 개만 해볼게요. 두 개만. 이게 무수히 많지만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 t1이었을 때 값이 여기가 뭐냐면은 x1 t1 이 값은 무엇이냐면 x2 t1 그쵸? 얘네들은 무엇이냐면 large x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특정한 랜덤 값이 발생한 거죠. 랜덤 밸류가 발생한 거죠. x1 t1과 x2 t1이라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 중에서 이 값이 발생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내가 만약에 t2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터벌이 상당히 넓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값을 제가 x1 t2 여기를 x2 t2라고 하면 이 값하고 이 값이 연관성이 있을까? 아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처음에 3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이 3하고 가까운 값이 나올까? 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3이 나왔다고 해서 4나 2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x1이 t1이었을 때 이 값이 나왔다고 해서 이 값과 비슷한 값, 요렇게 근처에 있는 저것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낮거나 아니면 그 값이거나 그렇게 값이 나온다라면 상관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상관성이 많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t2가 더 가까워졌다. t2의 인터벌을 그리고 이 델타가 무지무지하게 작아졌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상관성이 높아지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컨티뉴어스 타임이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타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슬로리하게 변하면 변할수록 천천히 랜덤한 변하지만 내가 천천히 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천천히 변한다고. 그러면 시간 t1이었을 때와 시간 t2였을 때의 상관성은 더 높아질 거야.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이즈가 두 가지의 노이즈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노이즈가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노이즈가 있어요. 두 번째 노이즈는 이렇게 여기 좀 잘못 본 시간에 반대 방향으로 뒤로 가고 있는데 막 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신호를 프리 트랜스폼 하면은 주로 로우,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작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대부분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로우 프리퀀시의 영역들이 많아질 것이다. 반면에 두 번째 신호는 빨리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하이 프리퀀시 텀이 1번보다는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분포되어 있겠죠. 프리 트랜스폼 해보면. 그런데 저거에서도 상관성을 보면은 똑같은 시간 인터벌을 두더라도 1번 같은 경우는 상관성이 높을 테고 2번 같은 경우는 상관성이 적을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랜덤 프로세스에 있어서 상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상관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릴레이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에서 우리가 배웠던 코릴레이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있다라면 여기에서 expected value of 우리가 x1, x2 두 랜덤 베리어블 x1과 x2 이거는 무엇이냐면 시간적으로
정의된 둘 간의 코릴레이션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운 코릴레이션의 그 정의가 바로 랜덤 프로세스에서 해석을 하면 시간적 차이로 이루어진 것들의 상관성을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노이즈는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면 아무리 델타를 작게 해도 상관성이 제로다라고 말을 해요. 노이즈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노이즈는. 하지만 그래서 노이즈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이즈를 저렇게 내가 타입 펑션으로 그린다는 건 저 노이즈 신호가 아닙니다. 노이즈 신호를 필터링 해갖고 하이 프리퀀시 폼을 없앤 노이즈예요. 내가 그린 노이즈. 자. 그래서 제가 책에서 여러 가지 써놨지만 저는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스태티스티컬 민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시간을 지정을 해야지만이 스태티스티컬 민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간을 정해주지 않으면 스태티스티컬 민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 값이 요 값은 t0였을 때 랜덤 프로세스의 PDF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 무엇이냐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에요. the random process x of t. 이것도 random process x of t.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시간 랜덤 프로세스 x에 대해서 시간 t1과 t2에서의 상관성. 그래서 이 expected value of xt1, expected value of xt2. 이거를 또 아까 뭐라고 표시했냐면 제가 x1, x2다 이렇게 표시하자고 그랬죠. 시간 t1 했을 때 랜덤 베리어블 x과 시간 t2일 때 랜덤 베리어블 x2.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 우리가 배웠던 바대로 x1, x2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x1과 x2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x1, x2, dx1, dx2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려고. 더 자세한 건 다음 학기에 디지털 통신에서 본격적으로 나올 때 그렇게 해봅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해서 랜덤 프로세스의 정의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꼭 알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측정해 보자라는 거죠. xt1과 xt2일 때 이거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x1과 x2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다. 또한 xt10과 xt의 11의 값이 2의 x10과 둘 간의 차이점 무엇이 같은 거는 뭐냐면 시간의 인터벌이 델타로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느냐에 그것만 중요하지 측정한 시점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게 둘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자, 노이즈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제가 NG라고 쓰겠습니다. NG2 N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나는 이렇게 재든 둘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고 싶은데 내가 이 시점에서 측정을 했느냐 또는 이 시점에서 측정을 했느냐가 중요치 않은 거죠. 델타만 중요한 거예요. 아까
패스트하게 베링하는 경우는 그 시점에서 델타가 저기 조금 떨어져 있으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했고, 슬로울리하게 베링하는 그러한 랜덤 시그널에 대해서는 델타만큼 떨어져 있으면 걔는 상관관계가 꽤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슬로우리 베링이 계속 슬로우리 베링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상관관계를 쟀더니 걔도 같아요. 계속 슬로우리 베링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러한 그 변화율을 가지고 얘가 변하고 있다라면 같을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절대 같지 않을 거예요. 어떤 노이즈가 있는데, 노이즈가 이러한 발생기가 있는데,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얘는 천천히 변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변해요. 그러다가 천천히 변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어느 시점에서 측정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T1이냐 T10이냐가 델타를 똑같이 한다고 해도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화하면서 가고 있어요. 신호가 이렇게 날라와요. 이 신호가 내가 통화하는 동안에 샘플 펑션이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에 오는 신호의 랜덤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의 샘플 펑션, 오늘 전화하는 이 샘플 펑션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샘플 펑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막 하다가 전화하면서 차를 탔어요. 차를 타면 얘는 빨리 움직여요. 그렇죠? 내가 천천히 갔을 때는 이 전파가 막 이렇게 주위에 환경에 부딪혀가지고 오는데, 부딪혀가지고 랜덤하게 변화되면서 와요. 세기가 변화되면서 오는데, 내가 천천히 이동하면은 이 주위 공간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천천히 변화되는 그런 신호가 오는데,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막 가잖아요.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가지고 신호가 막 신호 세기가 확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첫 때는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어느 지점에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또한 T1에서의 측정한 랜덤 베리어블 X1, X2, 여기 X10, X11 각각의 PDF가 존재를 하는데, 이 각각의 PDF도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어느 시점에 따라서. 하지만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어요. 모든 현상이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같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정의를 하나 내리면 스테이셔너리라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스테이셔너리는 스트릭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여기 랜덤을 빼고 이야기했는데 보통 랜덤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1번의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보다 2번의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를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스트릭 센스 스테이셔너리 무엇이냐면 어느 시점에서 측정했던 걔네들의 모든 디스트리뷰션 덴시티 펑션이 같을 때, 즉 f, x, i, x는 모두 다 같아요. 인덱스를 빼도 돼. 그래서 어느 시점에 측정을 해도 얘네는 모두 같아요. 어떤 컨스턴트 값으로 같아요. 컨스턴트 값을 제가 k라고 한다면 얘는 컨스턴트. 모든 ij에 대해서, 모든 ij에서 시간 인터벌만 같으면, 즉 for j-i가 델타로 모두 같으면, 알겠죠? 자, 그런데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는 어떤 걸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고 하냐면 mxti일 때가 어느 시점에서 측정한 거고 모두 같을 때, 평균값이.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에
xt1과 xt2를 어떻게 표시한다고 그랬냐면 rx t1 t2라고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이거가 t1이냐 t2냐라는 거가 싹 빠지고 이 함수를 해봤더니 델타만의 함수이다. 즉 시간의 차이만큼의 그 값만 관련이 되어 있다. 지금부터 10초 후에 재는 거는 이따가 점심 먹고 측정해서 10초 후에 재 것과의 상관관계 같다 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한다면 뭐라고 하냐면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저렇게 구분해 놓으면은 나중에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시그널 프로세싱 중에서 스태티스티컬 시그널 프로세싱 또는 랜덤 프로세스의 시그널 프로세싱을 할 때 이러한 문법에 의해서 많은 수학적인 편리성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그 랜덤 프로세스의 시로 처리 기법을 아직 배우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그샘플 하나 해볼까? 책에서처럼 책에 이그샘플을 해보면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랜덤 프로세스가 이렇게 생겼대요. a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0t인데 여기 랜덤 페이즈가 여기 더해져 있는 거예요. 랜덤 페이즈가. 이런 신호들을 모든 사람들이 제너레이션 되고 있어요. 제너레이션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사람이 요 신호를 했더니 이렇게 제너레이션이 돼야 되는 것은 세타가 0일 때 이렇게 제너레이션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랜덤 베리어블이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돼가지고 사인처럼 움직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샘플 펑션은 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A는 다 디터미니스틱이고 F0는 디터미니스틱이고 어떤 사람은 봤더니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랜덤 프로세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거가 이제 무엇인지를 보고 싶냐면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인지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두 가지만 뭘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측정한 거, 이렇게 측정한 것의 평균값. 평균값은 얘는 분명히 0에서 2파이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세타가 0에서 2파이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이 값들의 평균값이 바로 0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mxt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t에 대해서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자, 이거는 expected value of x of t라고 쓸 수가 있어요. 시간 t일 때. 그래서 제로에서 저기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그러니까 이 x는 시간 t였을 때 랜덤 베리어블, 시간 t였을 때 랜덤 베리어블 tx. 그런데 이 x of t는 a 코사인 2파이 f0t 플러스 세타인데 이렇게 합시다. 세타가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어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0에서 2파이 사이 중에서 어떤 값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 a 코사인 2파이 f0t 플러스 세타 d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를 내놓고 0에서 2파이까지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분명히 0이 나올 겁니다. 아, 여기 2파이분의 1을 해야죠. 요 density 펑션 2파이분의 1을. 그렇죠? 자, 요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왜 x 이렇게 갔지? 라고 할 수 있는데 x of t는 뭐라고 쓰느냐면 a 코사인 2파이 f0t 플러스 세타잖아요?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죠. x of t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해보세요. 2의 g의 세타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g 세타에 대한 pdf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확률할 때 그 평균값 구하는 거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된 그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식을 구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0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 얘는 만족해요. 어떤 t에 있어서도 평균값은 0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한번 측정을 해보면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Rx T1과 T2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expected value of A 코사인 2파이 F0T 플러스 T1 플러스 세타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0 T2일 때 플러스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A 제곱 곱하기 expected value of 코사인 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코코 하면 뭐 2분의 1 하고 두 개를 더한 것 4파이 F0T 1 플러스 T2 플러스 2세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두 개를 뺀 거 코사인 세타 세타가 없어지죠. 세타가 없어지고 2파이 F0 T1 마이너스 T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안에는 랜덤 베리어블이 없어요. 세타가 없어요. 여기 랜덤 베리어블 세타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expected value 밖으로 꺼내낼 수가 있어요. 2분의 a 제곱 expected value of 코사인 4파이 F0 T1 플러스 T2 플러스 세타 플러스 2분의 a 제곱 코사인 2파이 F0 T1 마이너스 T2 요 값은 이렇게 제로에서 2파이까지 2파이분의 1 코사인 딴 놓고 세타 D세타 아까 했던 것처럼 하면 분명히 0이 나올 겁니다. 적분을 하면 한 사이클을 적분하게 돼서 남은 거가 무엇이냐면 2분의 a 제곱 코사인 2파이 F0 T1 마이너스 T2를 델타라고 그러면 델타만의 함수로 나와서 저 함수는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T1, T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차가 중요하다라는 함수로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프로세스를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마지막 정의 하나만 더. 이게 정의가 많아요. 여러분들 랜덤 프로세스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해야 되는 게 정의예요. 뭐냐면 앙상블 앙상블 일가딕 에르고딕 사람마다 다르게 발음하는데 일가딕 사람들 더 꼬아서 발음을 얼가딕 그런데 일가딕 랜덤 프로세스가 뭔지 아까 주사위를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고 똑같은 시간에 내가 던지는 거는 그 수많은 샘플 펑션 중에 랜덤 프로세스 중에 하나의 샘플 펑션인 거죠. 내가 나온 결과죠. 그렇죠? 이 나의 샘플 펑션의 평균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얼마가 되겠어요? 3.5. 그렇죠? 1, 2, 3, 4, 5, 6의 평균값은 똑같겠죠. 그렇죠? 자, 그거는 샘플 펑션의 평균값이에요. 그렇죠? 샘플 펑션의 평균값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값을 측정해보세요. 첫 번째 시간에 측정한 그 값들의 평균값, 랜덤 베리어블이죠. xt1. 그 평균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가 될까요? 주사위 놀이에서 얼마가 되겠어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겠죠. 그렇죠? 주사위의 특성상 우리 확률적인 그러한 컨셉으로 인해서 똑같겠죠. 그렇죠? 똑같은데 그렇게 똑같은 프로세스가 일반적이지가 않을 거예요. 일반적이지가 않을 거예요. 샘플 펑션마다 샘플 펑션의 타임 에버리지 한 거하고 시간적으로 그 시간을 고정시켰을 때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값이 일반적으로 같지 않지만 그렇게 같은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일가디 프로세스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가디 프로세스는 어떠한 시간에서의 t였을 때 이거가 시간으로 에버리지를 취한 거하고 같을 경우를 우리는 일가디 프로세스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봤을 때. 이제 알겠지? 일가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통신을 하는데 제가 통신할 때마다 제가 보낸 데이터베이스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200mbps가 나와요. 내가 통신할 때 1초당 200mb를 보낸다고 해봅시다. 그런 통신이 가능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쓰는 전화기는 SK텔레콤을 쓰고 있는데 SKT는 200mbps를 항상 속도를 평균적으로 내고 있어. 그 말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해봐라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거는 너의 샘플 펑션에 대한 평균 값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변화를 랜덤 프로세스로 모델링 했었을 때 네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그 데이터베이스 변화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어떨 때 빨리 맞고 어떨 때 늦게 맞는데 그거가 일가딕한 프로세스임을 증명을 해야지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확률적인 개념으로 정확하게 말을 하고자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논문을 쓰고 뭐 이렇게 논문에 이렇게 평가를 받고 뭐 이렇게 논문 리뷰를 하고 그럴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샘플 펑션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평균값이 얼마다라고 나오는데 그 평균값이 샘플 펑션에 대한 평균값이고 그게 평균값이 평균값이다라고 말하려면 얘가 일가딕 프로세스임을 먼저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보이지 않고 하면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의 프로세스가 지금 모델링한 걸 일가딕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제일 처음에 기든 아니든 assume 일가딕 프로세스 그렇게 말해요. 그거가 일가딕 프로세스라고 가정하자 라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일가딕 프로세스가 아닌 경우에 그 다음 솔루션들은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이야, 그죠? 재밌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내가 말하는 보내는 거에 랜덤 프로세스가 있고 전화기 할 때 내가 말하는 거가 랜덤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고 받는 신호를 랜덤 프로세스로 볼 수도 있어요.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내가 보내는 신호의 총체적인 앙상블들, 샘플 펑션의 앙상블들, 받는 사람의 들어오는 리시브드 된 시그널의 총체적인 걸 Y of T라고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X of T와 Y of T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저 사람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받는 신호가 있으면 이 서로 다른 샘플 펑션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1대1 간의 샘플 펑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X of T와 Y of T가 매핑이 서로 막 모든 샘플 펑션들의 서로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1대1의 샘플 펑션의 관계를 말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X of T와 Y of T의 관계를 또 막 보는 멀티 랜덤 프로세스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이러한 그 X of T가 있는데 이러한 디터미니스틱한 시스템을 지났을 때 Y of T와 X of T의 관계 이런 것들을 또 규명해야 되는 또 단계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예요. 저렇게 했을 때 Y of T와 X of T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그 관계를 하려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보듯이 이거를 보는 거예요. 얘와 얘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라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이거는 2학기 때 이제 이걸 배웁니다. 우리는 이 수업 시간에 노이즈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는 다음 학기에 배우기 때문에 노이즈에 쓰지 않고 배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책에서는 일가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안 나오더라고요. 자,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어요.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는데 얘를 디지털로 바꾸려고 그래요. 디지털이란 무엇이냐면 바이너리 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디지털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하고는 달라요. 디지털하고는. 이거를 이렇게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샘플링이라는 거하고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거. 샘플링은 무엇이냐면 샘플링은 이렇게 간단한 서킷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닫혔다 열었다 닫혔다 열었다 닫혔다 열었다 그것만 하는 거야. 근데 닫혔을 때 빨리 열어야 돼. 값 하나만 취급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샘플링 된 것을 제가 여기 값을 x 델타 t라고 하면 x 델타 t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게 x of t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런 식이 바로 x nts에다가 델타 t 마이너스 nts 이런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해서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은 무엇이냐면 이거가 샘플링이 되면 이런 값으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이렇게 레벨을 나눠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000, 001, 010, 011, 그 다음에 100, 101, 110, 111. 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저렇게 비트로 바꿔준다 이거죠. 3비트로. 그렇죠? 만약에 4비트면 더 촘촘히 나눠주겠죠. 비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래의 아날로그 시그널하고 비슷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그러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전화기에서는 아마 8비트짜리 퀀타이제이션이 있을 거예요. 비싸면 비쌀수록 퀀타이제이션을 더 많이 해요. 많은 비트를 써요.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첫 번째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x 델타 t는 이렇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에요. 자, x 델타 t를 여러분들한테 x 델타 t만 주겠습니다. x 델타 t의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만 줄 거예요. 주고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이 무엇인지 그림을 그려보시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다 그려보면 제가 그런 거를 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고 이거는 샘플링한 어떠한 신호입니다. 저거의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을 그려보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또 주어진 질문이 그러면 완벽하게 원래 시그널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만들 수 있다입니다. 완벽하게 똑같이 처분만 있어도 저 중간에 값들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저걸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를 제가 샘플링 인터벌이라고 말을 하면 TS가 샘플링 인터벌 W가 나의 원래의 이 신호를 X of T라고 한다면 X of T의 밴드위드스 W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이 프리퀀시 텀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변한다는 거고 W가 적으면 천천히 변한다는 거죠. W 값이 적으면. 그렇죠? W가 크면 샘플링을 더 자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변하니까 그 중간에 없어지는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W가 작다라면 얘는 천천히 변할 거기 때문에 걔는 조금 빨리 변하는 것보다 늦게 샘플링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TS가 2W분의 1보다 더 빠르게만 샘플링을 하면 원래대로 다 복구할 수 있다 라는 거가 다음 시간에 증명할 나이키스트 샘플링 띄어냅니다. 우리가 뭘 공부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을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라는 이야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고, 이거가 끝나면은 거의 종강,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뭐 그 디지털 모듈레이션의 아주 기초적인 것을 배우면 끝납니다. 수고했어요.